제가 한 연구 자체가 환자들한테 치료의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했었는데요. 이게 10년 넘게 이 똑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태해지는 부분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이 맞을까,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현실성이 있는 연구보다는 이론 중심으로 연구를 하게 되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배워서 남주자라는 철학과 조금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지만 이 공직에 있어서 농업연구사가 해야 할 일들은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바로 쓰일 수 있는 연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저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도시 설계라는 게 민간 영역에서 하다 보면 한계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 체계를 잡고 뭐 신도시를 새로 개발을 할 것인지 아닌지, 경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몇 층까지 아파트를 짓게 허용할 것인지 하는 것이 전부 공공 영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려면 민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처음에 제가 건설회사지만 전반적인 우리나라 환경 개선 이런 쪽으로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됐는데, 막상 들어와서는 사실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이제 돈을 버느냐 안 버느냐만 너무 이제 집중하다 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도 보람이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민간에 있을 때는 해양 플랜트 구조물 설계를 했었는데요. 저희 해양 플랜트에서는 이제 안전 분야가 가장 중요한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제 국내 좀 사례를 보면은 안전 분야가 정시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고요. 공직에 입직해서 안전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 안전이 더 중요한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런 데 좀 기여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약사고 의약품 분야이다 보니까 임상, 허가, GMP, 제약 전반적인 거를 알 수 있는 공직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근데 임상동물병원에 있다 보면 급여는 높기는 하지만 아픈 아이들과 보호자를 계속 이제 마주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고, 개원을 할까 말까 망설여지던 차에 이제 수의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이제 맞닿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접 경험을 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이직을 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에 있을 때는 그냥 일만 하면 되는 분위기였다면, 공직의 경우에는 관련된 뭐 규정이나 절차에 따라서 그게 딱 맞춰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처음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보고 체계에 적응하는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들었었고요. 다만 단순히 뭘 잘못했다고 해서 빨간 펜으로 그어줬다 해가지고 혼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고 있는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던 것 같아가지고 극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멀티태스킹을 좀 요구한다라는 부분이에요. 식약처 내에서도 같은 부서의 이동도 조금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행정 업무,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민원 업무, 심사 업무, 이렇게 업무들이 각자에게 부담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한 멀티태스킹을 위한 숙련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문서를 정확하게 만들고 과장님의 검토를 받아서 수정한 다음에 결제판에 넣어가지고 가서 옷을 갖춰 입고 보고를 정식으로 드리고, 지금은 그런 것들이 많이 간소화돼가지고요. 뭐 상사분들께 그냥 구두로 보고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인터넷 SNS라든가 이런 것도 활용하는 경우도 있고, 보고서가 조금 오류가 있으면은 상사분들도 그 자리에서 바로 고쳐가지고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런 보고 체계의 어떤 유연성, 좀 속도감, 이런 것들이 옛날에 비하면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각자 혼자서 처리할 수 없는 업무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서로 의견이나 이런 것들은 조율을 활발하게 하는 분위기고, 주재를 하시는 상사분들도 듣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리를 하는 그런 분위기지, 위에서 이제 굉장히 좀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그런 식의 지시는 저는 크게는 못 느꼈습니다. 와이프가 대전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금요일 날 일찍 가야 되는 상황이 있거나 월요일 날 조금 늦게 출근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단 한 번도 반려받은 적이 없고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라는 업무의 특성상 일 조절만 잘 해놓으면
휴가를 10일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재택근무도 지금 조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스마트 워크라고 해서 서울이라든지 대전 이런 데서 가까운 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반드시 100% 출근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무를 시작한 지 1년 반 지나고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 3월부터 육아휴직을 시작을 했고요. 동료들, 과장님 등등등 모든 분들이 잘 다녀오라고 하셨고 돌아왔을 때도 똑같은 부서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육아휴직을 하면서 아이랑 24시간을 같이 있어 보니까 과장인지 모르겠지만 그 8살 때 1년을 같이 보냄으로 해서 끈끈한 유대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버티고 있고요. 지금 아이가 셋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육아휴직을 1년 반 정도 했었고요. 아이가 아프거나 할 때는 그 아이 돌봄 그 관련된 그런 제도를 활용을 했었고, 이제 그 외에도 아이들 이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등원하고 또 학교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육아휴직하면서 초반에 받는 급여가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와이프랑 처음에는 이제 교대로 육아휴직을 해가지고 처음에 1년 동안 급여를 받고 했는데 처음 3개월간 받는 급여의 수준이 한도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도움이 됐었고, 또 둘째라 가지고 또 그 한도가 높아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득을 봤었던 부분도 있고요. 수입 품목에 대한 GMP 실사를 하기 위해서 벨기에를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통역사분들은 의약품의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시고 실사에 난항을 겪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저희의 지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영어로 실사를 직접 진행해 본 순간이 있었습니다. 벨기에라는 나라를 저희가 국가기관으로서 규제를 하기 위해서 나갔다 보니까 제가 마치 국가대표가 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되게 의미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꿀벌 소실 피해에 대한 방역 업무를 제가 맡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양봉농가에 지원되는 약품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지원 기준이 현실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3년도와 24년도 거쳐서 개선을 했는데 그 부분은 가장 좀 보람되다고 생각합니다. 농민분들이 제초제를 잘못 사용하거나 잘 모르시는 잡초가 이상하게 많이 나와서 피해를 심각하게 입으셨을 때 제가 직접 나가서 원인은 이거인 것 같고 피해를 좀 지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런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전달해 드리고 정말 고맙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뿌듯함을 많이 느낍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도와주는 사업을 우연찮게 여러 번 하게 되는데 민간에서 있었으면 절대 도와드리지 못했을 분들을 도와드렸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분들을 꼼꼼하게 다 챙겨드리는 경험을 했을 때 많은 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적수사고라고 해서 먹는 물에서 붉은 물이 나오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종합대책 마련을 하는 부분과 함께 더불어 그동안 관리되지 않았던 사각지대에 있었던 세척과 관련돼서 법도 새로 만들고 관련된 규정도 새로 만들고 그런 전반적인 제도를 새로이 만들어서 나라의 어떤 미세하지만 한 부분이 바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땐 되게 보람되고 대부분의 경우 출장을 가면 저는 욕바지가 됩니다. 왜 이런 일을 하지 않느냐라는 질책을 좀 많이 받는 편인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러 갔을 때는 안 보이는 곳에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라는 칭찬해 주시면 제가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보람을 가지게 되고 어떤 일로 제가 또 현장에 나갈지 모르게 되니까 더 많은 부분을 공부하게 되고 개인적인 역량을 늘리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안 풀리고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는데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런 시기는 분명히 찾아오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받는다든지 성과로 주어진다든지 유학을 갔다 온다든지 칭찬받는다든지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치유돼 왔던 것 같습니다. 현재 공무원으로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도 직업의 안전성이나 제 업무의 좀 규모, 제가 하는 업무가 국민들한테 바로 영향을 미친다, 직간접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아내도 그렇고 제 아이들도 아버지가 하는 일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공직 생활을 가족들이 많이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공직에 와서 느낀 점은 수의학을 배워서 쓸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넓고 많구나. 그리고 그 수의학이
정책과 이제 접목이 되었을 때 가축 방역 대책이라든가 이런 관련 정책으로 인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제가 동물병원에서 그냥 느끼지 못하고 개인적으로만 이제 업무를 보던 그런 시절에 비해서는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할 수 있고 전보다는 만족을 할 수 있는. 제 공직의 만족도는 60점입니다. 지금 저는 공직 생활을 겨우 2년 6개월밖에 경험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40점은 앞으로 제가 경험할 공직 생활, 그리고 그곳에서 채워갈 만족도와 기대로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공직생활 만족도는 75점입니다. 왜 25점을 깎았냐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하는 업무가 세상을 바꾸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과중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고뇌하는 마음, 힘듦 이런 것들로 25점을 깎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공직 생활 만족도는 99.9%입니다. 일단 일적인 부분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요. 제가 일하는 것 외의 시간을 정확하게 보장해준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도 당연히 만족도가 높고요. 98점입니다. 2점은 월급 좀 더 줬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공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일, 저랑 함께 하시죠. 당신의 정체성을 찾고 계신가요? 그럼 공직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세종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같이 가요. 연구 맛집 농촌진흥청으로. 우리 함께 세상을 바꿔봅시다. 약속하실 거죠? 여러분의 꿈이 있는 곳, 식약처로 오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약속해요. 공무원이 돼서 저랑 직접 만나서 술 한잔 해요.